강철이, 그 푸른 용이 정말 돌아온다. 열의의 사랑, 절망 속에서 기적을 부를까? 100년 원한의 잔재, 이제 끝인가? 아니면 더 큰 재앙인가? 귀궁 15회, 이 한 회가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할 충격과 감동의 폭발입니다. 13회의 열의 희생, 14회의 강철이 그리움 사랑과 운명의 갈림길이 숨을 쉴 틈 없이 몰아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강철이와 열의의 운명적 재회, 원한의 충격적 결말, 그리고 인생을 뒤흔드는 감동의 비밀을 모두 밝혀줄 거예요. 지금 떠나면 이 모든 감동과 반전을 절대 놓칠지도 몰라요. 자, 숨을 멈추고 15회의 전율 속으로 뛰어들 준비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난 방송 관전 포인트 잠깐 회상해 볼까요? 먼저 14회의 여운을 되짚어봅니다. 열의는 강철이를 잃은 슬픔의 용담골을 헤매며 강철아, 어디 있니라 울었고 융갑은 그녀의 마음을 얻지 못해 가슴 아파했습니다. 풍산의 잔재가 융갑을 조종해 왕을 노렸지만 이정이 막아섰습니다. 을령은 패물의 대가로 쓰러졌으나 회복했고 김봉희는 체포되며 왕과 음모가 일단락됐어요. 마지막 비비의 메시지와 용 그림자가 강철이의 귀환을 암시하며 15회로의 기대를 높였습니다. 귀궁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귀궁 15회 예측 뇌피셜을 개봉합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 강철이의 귀환입니다. 용담골 폐사지, 짙은 안개가 자욱한 새벽녘,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도는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14회 마지막에 스쳐 지나간 푸른 용의 그림자가 점점 더 선명해지며 땅을 흔드는 낮은 포효가 공기를 가릅니다. 비비의 메시지형은 너를 위해 돌아올 거야가 이 순간을 예고한 셈이었죠. 강철이는 13회 승천을 포기하며 영혼의 경계에 머물렀고 그의 영혼은 열의의 끝없는 그리움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열의는 경기석을 손에 쥐고 마치 강철이를 부르듯 그 빛을 다시 불러내려 애를 씁니다. 그러자 경기석에서 은은한 푸른빛이 새어나오며 폐사지의 돌무더기 사이로 강철이의 형체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의 푸른 비늘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며 한때 이무기 저주로 고통받던 몸이 이제 빛의 화신처럼 보입니다. 그는 열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레 어루만집니다. 열의, 내가 약속 지켰다. 너를 지키기 위해 돌아왔다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회한이 담겨 있어요. 열의는 놀라움과 기쁨에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손을 꼭 잡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잃었던 시간의 무게를 느끼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이 장면은 10회 들꽃 마을에서 나눴던 설렘과 따뜻한 순간을 떠올리게 하며 13회 이별의 아픔을 위로하는 사랑의 기적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잃었던 이를 다시 만난 순간 그 감동과 눈물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이 재회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남길 거예요.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 열의의 마지막 퇴기 의식입니다. 용담골 폐사지 한가운데 열의는 경기석을 양손으로 높이 쥐고 서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결의로 빛나지만 눈가엔 피로와 희생의 흔적이 선명해요. 14회 그녀가 강철이를 찾던 절박함이 이 순간에 모두 쏟아집니다. 경기석은 13회 소멸한 듯 보였지만 열의의 생명력과 깊은 사랑이 그 빛을 다시 깨운 거죠.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강철이를 위해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냐라고 중얼거립니다. 이 말은 13회 그녀가 팔척귀와 맞서며 피를 토하던 순간의 다짐을 떠올리게 하며 그녀의 무녀로서의 숙명과 인간으로서의 사랑이 충돌하는 장면이에요. 의식이 시작되자 경기석에서 푸른빛이 폭발하듯 터져나옵니다. 열의의 손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그녀의 저고리는 바람에 휘날리며 점점 더 부서져 보입니다. 그녀는 고통을 참아내며 주문을 외기 시작하는데 그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절박합니다. 경기석이여, 내 생명과 혼을 바쳐 강철이를 이 세계로. 그 순간 경기석이 강렬한 빛을 발하며 영혼의 경계를 열고 강철이가 현실로 소환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열의의 숨이 점점 가빠지고 그녀의 몸은 경기석의 에너지에 의해 점점 투명해져 가요. 강철이가 그녀를 부둥켜 안으며 열의, 멈춰. 너 없인 나도 없다. 라고 외치지만 열의는 미소로 내가 살아있다면
그걸로 충분해라고 답합니다. 이 장면은 사랑의 한계와 희생의 무게를 되묻는 감동의 클라이맥스가 될 겁니다. 40대 이상 시청자들에게 사랑하는 이를 위해 무엇을 바쳤는지 혹은 무엇을 바치고 싶은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줄 거예요. 여리의 이 희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선택을 상징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 풍산 잔재의 최후입니다. 궁궐대전, 어두운 밤에 촛불만이 깜빡이는 가운데 풍산의 원한 기운이 마지막 저항을 준비합니다. 14회에서 윤갑을 조종하며 왕을 노리던 검은 안개가 대전의 공기를 무겁게 채우고 붉은 기운이 안개 속에서 소용돌이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 잔재는 13회 소멸한 풍산의 영혼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일부로 100년 전 소녀와 오라비의 비극적인 기억이 얽혀 살아 숨쉬고 있어요. 윤갑은 이 기운에 다시 사로잡혀 그의 눈동자가 붉게 물들며 왕을 향해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 칼이 들려있고 왕가는 내 모든 것을 앗아갔다는 풍산의 목소리가 그의 입을 통해 메아리칩니다. 그러나 강철이와 여리가 대전에 도착하며 상황이 반전됩니다. 강철이의 용포효가 대전의 기둥을 흔들고 그의 푸른 비늘이 빛을 발하며 안개를 밀어냅니다. 여리는 경기석을 쥔 손을 높이 들며 그 빛이 풍산의 잔재를 향해 쏘아집니다. 이정은 서고에서 발견한 비문주문을 외기 시작하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합니다. 이 원한 여기서 끝난다. 소녀여, 이제 평화로 돌아가라. 주문이 끝나자 경기석의 빛이 안개 속으로 파고들고 풍산의 잔재는 비명을 지르며 서서히 흩어집니다. 플래시백이 이어지며 100년 전 불타는 마을에서 소녀가 오라비를 부르던 장면과 풍산이 여리와 강철이에게 내가 너희를 구할게라고 했던 13회 대사가 겹칩니다. 이 장면은 원한이 화해로 풀리는 순간을 상징하며 풍산의 영혼이 마침내 평화를 찾는 모습으로 마무리될 거예요. 40대 이상 시청자들에게 깊은 원한을 용서하고 풀어내는 인생의 교훈을 던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용서했던 순간 혹은 용서받고 싶었던 기억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이 장면은 그 질문에 대한 깊은 답을 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과전 포인트 을령과 이정의 화해입니다. 궁궐회랑, 아침 햇살이 돌벽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가운데 을령과 이정의 감동적인 재회가 펼쳐집니다. 을령은 14회 회복 후 처음으로 이정과 마주하며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지만 눈빛엔 생기가 돌아와 있어요. 그녀는 이정에게 천천히 다가가며 너 덕분에 살았어라고 말하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이정은 잠시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너는 내 가족이다. 절대 너를 잃고 싶지 않았다라며 그녀를 끌어안습니다. 이 장면은 12회 을령이 제 운명은 제가 정한다고 다짐했던 순간이 결실을 맺는 따뜻한 순간이에요. 두 사람은 회랑 끝에 서서 멀리 보이는 궁궐을 바라봅니다. 이정은 을령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라면 왕가도 가족도 지킬 수 있다라고 다짐하고 을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습니다. 이때 대비가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을령아, 내 잘못을 용서해. 내가 아프던 날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한 죄가 크다라는 그녀의 사죄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집니다. 을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비를 끌어안으며 엄마, 이제 다 잊자라고 말하고 세 사람은 서로를 감싸 안습니다. 이 장면은 김봉인의 배신과 14회 대비의 퇴장으로 흔들렸던 왕가를 안정시키는 계기가 될 거예요. 가족애와 용서의 따뜻함이 묻어나는 이 순간은 40대 이상 시청자들에게 잃었던 관계를 회복한 기억을 떠올리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족과 화해했던 순간, 그 감동이 이 장면에서 되살아날지도 모르죠. 이 화해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할 겁니다. 마지막, 관전 포인트 비비의 흔적과 강철이의 선택입니다. 용담골 폐사지의 제단 위 야광주의 잔재가 희미한 푸른빛을 발하며 놓여 있습니다. 14회에서 비비가 남긴 메시지형은 너를 위해 돌아올 거야가 강철이의 귀환으로 현실이 된 이후 이제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다시 울려 퍼집니다. 야광주에서 비비의 목소리가 은은하게 흘러나오며 형, 너의 행복이 나의 소원이다. 이제 나를 잊고 내 삶을 살아라는 말은 강철이의 가슴을 깊이 파고듭니다.
이 순간 팔에 막돌 부적을 함께 나눴던 따뜻한 기억이 플래시백으로 스쳐가며 비비와 강철이의 형제애가 다시금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강철이는 야광줄을 손에 쥐고 눈물을 글썽이며 비비야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라고 중얼거립니다. 이 장면은 강철이의 내적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승천의 기회를 다시 얻었지만 열이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지 용으로서 하늘로 돌아갈지를 두고 고민에 빠집니다. 강철이는 폐사지 언덕 위에 서서 열이와 함께 바라보는 용담골의 풍경을 눈에 담습니다. 열이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내가 어디로 가든 나도 함께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강철이는 고개를 저으며 너를 위해 나를 위해 인간으로 남고 싶다라고 결심을 굳힙니다. 그의 손에서 푸른 비늘이 서서히 사라지며 이무기 저주가 완전히 풀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폐사지의 바람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약속합니다. 이 장면은 13회 강철이의 승천 포기와 14회 열이의 그리움이 결실을 맺는 순간으로 사랑과 희생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40대 이상 시청자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사랑하는 이를 위한 결단을 떠올리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택의 순간은 무엇인가요? 이 장면은 그 선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며 16회 결말로 이어질 따뜻한 여운을 남길 겁니다. 15회 귀궁 예측 뇌피셜을 마치며 여러분, 귀궁 15회는 사랑과 희생, 원한과 화해가 얽힌 이 특별한 여정이 여러분의 인생에 깊은 울림을 남길 거예요. 13회의 눈물 키스, 14회의 용 그림자, 그리고 이번 15회의 감동적인 재회와 선택, 이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잃었던 사랑, 용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감동이 남았는지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여운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잘 보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릴게요. 6월 6일 금요일 밤 9시 50분 SBS와 넷플릭스, 웨이브에서 함께 이 감동을 이어가요. 다음에 또 만나요.